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하고 네. 이 사업 전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걸로다가 시작을 하셨는지 네.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16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3년 3개월 좀 됐고, 원래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 이거는 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회계학 전공인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군대에서 이제 맨날 보출 쓰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생각하다가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업을 대부분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50대 뭐 은퇴를 하든 60대 네. 하든 나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빨리 창업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큰 거냐, 늦게 창업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큰 거냐. 그때 좀 고민해서 선택은 빨리 창업하는 게 리스크가 작다였어요. 왜냐면 그래서 망하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되니까, 회사 들어가 다시 벌고 또 다시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직장생활 하든 선택할 수 있는데, 나이 먹어서 하면은, 나이 많이 들어서 하면 돈 다 날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를 할까? 근데 뭐 집에 돈이 많거나 한 건 아니니까 IT 업하고 프랜차이즈 업, 그때는 최근이었으면 제가 화장품을 했을 텐데. 근데 그때 IT 업과 프랜차이즈에서 그때 막 프로그래밍도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회계학 전공인데, 근데 회계학은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사업하는 데는 되게 큰 도움이 되지만 맨날 똑같은 일을 막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프로그래밍이나 내가 한 회계학과를 나왔지만 이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프랜차이즈가 눈에 들었고 그때부터 네. 계속 연구를 하셨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게 대학교 2학년이라고 네. 말씀하셨으면 제 대학 지금 제 39살. 39살이 일단은 프랜차이즈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네. 구체적으로 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은 하세요. 네.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든 아니면 이걸 좀 사업적으로 확장하겠다. 네네네. 그럼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 그 내용이 뭡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공부를 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게 책이 별로 없었어요. 프랜차이즈 관련된 책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책을 다 보고 상권 입지와 관련된 책도 한 나와 있는 건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슷한 내용을 짜집기 한 게 많아서 처음에 한 거 봤을 때 이해 안 가는데 여러 개를 보니까 이해 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책을 다 보고 그다음에 했던 게 가맹거래사라는 그때 이제 자격증이 나와서 이제 네. 이거 시험 봐야겠다 그러면 2회 그거 2회 제가 이제 땄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한 게 점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때 또 공인중개사 또 따고, 다른 친구들은 회계학 공부할 때 저는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죠. 치킨으로다가 의기투합을 하게 된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네. 일반 사람들은 네. 치킨 공화국이 우리나라가 네네네네네. 안 그래도 너무 치열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으로 딱 사업을 하게 된 그 의사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다가 네. 도출되는 과정이 네.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왜 치킨으로 딱 낙점이 됐는지. 네. 이제 그게 우선 시장이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는 쉽지 않은데 잘 되면은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익도 크게 나고 또 오래 가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하면 이익이 크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전략이 뭐였냐면 치킨 매장 하나 이제 배달용은 이제 창업하면 저렴하게, 제가 인천 구월동에 누나랑 매장을 했는데 예. 그때 얼마 들었냐면 1,300만 원에 오픈했거든요. 보증 권리금 다 해서. 제가 이제 점포 찾는데 딱 하루 제가 초반에 제가 점포 찾는 거 했으니까 딱 하루 걸려요. 부동산 딱 전화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싼 매물, 가장 싼 치킨집, 분식집 이런 튀긴 게 있는데 어디냐 물어보면 몇 군데 알려주잖아요. 가서 제일 설비 깨끗하고 이제 그런데 바로 인수하는 거죠, 다음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싸게 하면 뭐 2천, 3천이면 운영비까지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매장을 돈을 다 대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장님들한테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그 1,000개 20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50%를 대준다고 하면 100억. 그럼 100억을 뿌리면 매장이 1,000개 정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런 치킨 프랜차이즈가 한 매장 1,000개 되면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200억 나거든요.
그 100억을 써서 1년에 100억씩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안망하게 뭐 장사 잘 되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가자. 우리 어떻게 100억은 없지만 한번 해보자. 새로운 생각을 지금 들었는데요. 네. 100억을 뿌리면 네. 연간 100억씩 꽂히는 네. 회사가 네.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두 마리 치킨이라는 게 네. 집에 애들이 있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항상 두 마리 치킨집들은 길에서 잘 안 보였어요. 네. 항상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수요가 있으니까 네. 애들 데리고 있는 집에 수요가 있어서 네. 그게 포화가 됐는데 네. 전 치킨 플러스가 나올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애들 있는 집은 당연히 치킨 두 마리가 확 없어지겠지만 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네. 치킨 두 마리 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한 마리 먹고 딴 거 먹고 그쵸. 싶지. 네네.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서 네. 시작을 하신 건지 네.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지만 다른 부류가 있을 거라는 좀 숨겨져 있는 고객층 네. 이걸 어느 정도 좀 발견을 하셔서 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혼자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메뉴를 구성할 때 그때 그거하고 네. 실제로 주문을 하는 네. 고객층이 네네. 기존의 두 마리 치킨집 고객층하고 네. 어떻게 좀 다른지 네. 그 부분 좀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플러스를 어떤 메뉴를 해도 저는 그 어차피 주 메뉴 중심으로 돌아가지 부 메뉴가 잘 활성화된다고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이제 투자를 해준 이제 형들은 조언은 아까 말씀하신 시장을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다고 그렇게 플러스해서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이 엄청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첫 주문할 때 서비스를 그냥 다 줬기 때문에 이게 팔릴 수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저희는 피자는 그리고 첫 주문은 서비스를 안 주잖아요. 피자 판매는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 뭔가 이게 메뉴로 정착을 하려면 이 브랜드 메뉴로 정착을 진짜 엄청나게 뿌려요. 저희 아마 최소 한 수십억 원 떡볶이를 가맹 사장님들께서 많이 부담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정도로 시장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이렇게 한 것 같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더 3, 4인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마리의 가격을 기존의 치킨 브랜드보다 그 가성비가 가장 좋게 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했어요. 떡볶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미끼 상품에 한 마리의 경쟁력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거기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는 한 마리 메뉴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플러스해서 먹는 메뉴도 사실 많이 나가서 매출이 있죠. 그럼 다시 아까 네. 처음 창업하셨을 때로 네. 들어가면은 100억을 투자를 하면은 네. 1000개가 생겼을 때 100억씩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네. 이거를 누구와 함께 계획을 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로 돌아가서 IT업과 프랜차이즈업을 할 거 네네.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친 거예요. 합친 거네요. 네. IT 기업의 플랫폼을 만들 때 우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많은 고객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유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그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그 다음에는 그 투자를 유치하는 돈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제일 많이 했고요. 거의 한 2년 동안 진짜 그 일 위주로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나이에 네. 물론 그 계통에 뭐 아시는 분하고 뭐 접할 기회는 있다고 해도 네. 사실상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네네네. 처음부터 이게 적자를 넘어서 거의 생돈을 갖다 둬야 되는 네네네. 상황인데 네. 그럼 그 설득 작업은 어떻게 아. 하셔가지고 네. 투자를 받으셔서 하신 거고 네. 처음에 어느 정도로 네. 받으셔가지고 시작이 된 건지. 저희가 처음에 5명에서 2억의 자본금을 모아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금방 이제 매장을 이제 지원하면서 오픈을 하니까 금방 떨어져서 또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억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별로 생각할 게 없이 그냥 우선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투자회사에 막 어떻게 막 지인들이 있는지 막 수소문을 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소개를 받아서 투자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A4지 몇 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IT 기업처럼 플랫폼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투자 받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제 매장이 그때는 뭐 10개, 20개밖에 뭐 20, 30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사이즈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 투자회사 분이 좋게 봐서 그러면은 지금은 투자가 기관에서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시드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엔젤 투자를 먼저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실 창풀 마지막 질문은 네. 자영업을 하시려는 사람들한테 네. 좀 조언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 네. 그 젊은 청년들한테 네.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좀 네. 대체가 되는 것 네네. 같아서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네네네. 그리고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가 또 쌓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네네네. 그걸 토대로다가 네. 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네. 전국에서 지금 열심히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네. 사업으로 확장하시려는 네네네. 그분들한테 네.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최소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네.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가맹점 사장들이 처음에 오시면 제가 한 30분 정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운빨을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 사장님들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데 이제 사장님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만약에 사장님이 500만 원을 벌려고 한다면 선투자해야 되는 돈이 있을 거고 2천만 원을 벌려고 하면 선투자해야 돈이 다르다라는. 예. 그리고 이제 기름도 빨리빨리 갈 수가 없죠. 그게 당장 다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홍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 지금 이번 달에 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처음에 서비스도 엄청나게 이제 주고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품질을 높이기 위한 뭐 소스 양도 뭐 덤프도 뭐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는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적자가 나겠지만 근데 그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생기면 또 그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다수가 선택하고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또 손님들이 몰리듯이 이제 그게 저는 기본적인 사업에 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머리가 좋아서 정말 머리가 좋으셔서 그렇게 서비스나 이렇게 주지 않던 너무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를 주는 것도 즐거움과 가치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사실 그 정도의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이익을 내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좀 원하고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원하는지를 해서 그 사전에 어디까지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욕심을. 근데 가장 회사에 지금 인류회사가 된 창업자분들은 그 직원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예를 들어 그래서 시골에 병원을 진다든지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